넙치류 관련된 종목 중에 최근에 이루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루다. 이게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인데 정말 오랫동안 횡보하고 뭐 잊혀져 있다가 네. 이런 한 방이 딱 나올 수 있는 게 또 이런 이 넙치 그렇죠, 뭐 맞아요. 광어류 뭐 네. 이런 거니까 이제 저희 우리 그 핑거라는 기업도 뭐 어떤 재료가 됐든 그렇죠. 또 그게 요즘 관심 많이 받고. 올해 소외됐던 것은 한 번 관심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의 폭발력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한두 종목들이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그 2차 전지의 장비 종목들도 정말 오래 쉬었습니다. 뭐 분명히 이제 이런 투자 얘기를 좀 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지금 계속해서 증설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뭐 당연히 좀 장비주들은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곧 그거는 임박했다 이렇게 피할 보실 수 수 있어요. 없는 팩트인데 시점이 언제냐 네, 이거인데 하여튼 그 시점은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임박이죠. 순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이제 뭔가 큰 그림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그룹사들이 또 이제 뭔가를 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비하라 첫 번째는 뭘로 봐야 될까요? 뭐 또 휴가 얘기인데요. 네, 휴가 떠난 큰손들 이렇게 뭐 제목은 좀 정해봤는데 FOMC도 8월에는 없어요. 네, FOMC도 이제 뭐 저기 잭슨홀 미팅은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좀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FOMC도 오늘 저도 아침에 살짝 보니까 약간 휴가 분위기더라고요. 네. 기자들도 뭐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뭐 대충 하는 것 같고 그 의장도 물론 이제 이거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큰 손들은 휴가를 좀 떠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9월까지는 시간을 벌었다. 요거를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3대 지수가 좀 혼조세를 좀 보였어요. 이제 그 와중에 성장주는 좀 강세가 좀 나왔었고 특히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지수와 홍콩이 조금 악영향을 줬잖아요. 네. 홍콩 지수도 어제 좀 급반등을 했고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좀 무난한 그런 출발. 동시호가도 지금 뭐 무난한 상황이고. 근데 환율이 이게 안 빠지다 보니까 아니, 근데 지수의 오늘 속도가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치고받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거래량이 모여 있는 종목에서만 계속 시세가 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고. 그 어제 위안화 얘기해드렸는데 이제 네. 역외 위안화는 오늘 이제 달러당 6.48 어제 6.52에서 6.48로 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조금 반등해줬다 네. 이 정도인데 그러면 달러 우리도 그러니까 원화도 조금 가치가 반등하려면 오늘 환율은 밀릴 거다. 4원 가량 밀릴 거로 봐요. 뭐 요즘 이제 올림픽을 좀 빗대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최대 수출품은 뭐 이런 게 아니라 탁구 선수가 아닌가. 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 선수 뭐 프랑스 선수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둘 다 중국 귀화 선수고 뭐 다 중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중국이 이제 이런 영향력이 올림픽까지도 좀 계속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중국 규제, 홍콩 리스크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급한 조정이 조금 꺼졌죠.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위안화가 조금 정신을 차리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원화도 50원 밑으로 좀 오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뭐 이렇게 강력한 속도를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무난하게 뭐 다시 좀 반등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 특징은 뭐 일부 금융주들 그리고 이제 뭐 건설, 조선 그러니까 일부의 이제 금리 영향을 받는 그런 경기 민감 종목들이 이제 중간 바닥을 좀 다지는 뭐 그 정도의 영향 뭐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좀 지루한 시장이었어요. 어제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뭐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이 좀 좋은 실적을 내면 한 방이 빵 나오는 뭐 그런 뭐 단기 강세만 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은 매크로 분위기가 이제 이런 중국, 홍콩 그리고 이런 환율 이런 데에서 약간의 좀 조임이 좀 풀리는 상황만 온다고 하면 좀 무난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그럴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전방위 산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소재 그리고 부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곳은 지난번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쪽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장과 자동차 부품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다음 타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잔상은 있어요.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집어치더라도 일단 메타버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잔상이 나오는데 변동성이 이쪽은 굉장히 심하니까 메타버스다라고 해서 좀 따라가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대북 관련돼서는 좀 바닥을 탈출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단기에 강한 시세가 나오는 곳은 저는 오히려 첫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종목들 내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물론 네. 오늘 우리가 이 광어류의 종목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신고가 부근이거나 신고가를 한두 번 정도 낸 종목들에서 단기적인 시세는 계속해서 날 가능성이 더 높은 시장이다. 왜냐? 네. 거래 대금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붙었어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매만 돌아간다는 얘기고 코스닥은 그래도 그 아래에서 치고받고가 나오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종목들은 그만큼 폭발력을 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관련된 그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내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뭘로 선정이 되죠? 종목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요즘에 메리츠 관련된 화재?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네. 한 달쯤 전에 앵커께서도 한번 언급을 강력하게 해주셨는데 묻혔어요. 신한금융투자의 이미연 애널리스트 그 리포트를 참조한 거예요. 메리츠 화재나 이거는. 뭐 배당 정책,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이익단이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뭐 메리츠 화재도 그렇고 이제 메리츠 그 홀딩스도 요즘에 메리츠 금융 지주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 정도 뭐 계속 신고가 부근에 있거든요. 네. 뭐 이 모멘텀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회계 이슈로 이제 빅베스가 진행돼 한국조선해양도 저는 터닝을 했다 이렇게 좀 봐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과 부품 뭐 또 자동 뭐 이런 쪽을 좀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MC넥스 그리고 백산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백산이라는 종목은 이제 운동화 인조 가죽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시트 쪽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레탄 포밍? 네. 그리고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고 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비고는 뭐 제가 요즘 쓰는 속된 표현으로 칼춤을 추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2천억대, 3천억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오비고 같은 종목도 한번 좀 손절 라인만 좀 잡아놓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접근을 해보셔도 한번 좀 화끈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중에 집중은 MC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MC넥스로 네. 좋습니다. 전장이 한번 올 때가 됐어요. 전장 쪽으로. 그럴 수 있죠. 자동차의 실적이 저렇게 좋으면 부품주들은 무조건 좋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 네. 요즘 MC넥스 그 너튜브에 영상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참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참조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회사가 뭔가 움직이고 노력한다는 거는 뭔가 그리고 좀 이 전장 쪽도 좀 소외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뭐 오늘 이제 내일 하면 7월 끝나고 다음 주는 8월 첫 주 지나면 둘째 주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기 향을 바라본다면 이제 실적도 줄줄이 나올 거고 오늘 지금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중요한 이벤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JY에 또 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막 이게 겹치면은 사실 8월 괜찮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8월 뭐 하순 약간 이제 찬바람 부는 8월 하순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조금 긴장을 할 수 있는 9월 FOMC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큰 일은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그 뭔가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조금 조심들을 하잖아요. 9월 21일, 22일이 네. 이제 9월 FOMC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아직 8월 8주 남은 8주. 하순부터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막 주가가 급등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움츠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워낙 좀 뭐 이슈들이 좀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소외된 종목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은 글쎄 뭐 적어도 이제 광복절까지는 시장은 미니 서머 랠리는 지속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아주 듭니다. 초대형주와 지수 관련성이 높은 기업은 실적보다는 다른 변수들 때문에 네. 뭐 환율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그래서 조금 실적 반영을 제대로 못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실적 반영을 즉각즉각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실적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또 실적 그냥 절로 치워놓고 그냥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게 시장에 좀 트렌드가 좀 된 것 할 같아요.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끼가 발산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아까 차바이오텍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올라왔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죠. 그래서 어감이 이상하다. 네. 끼는 확실한 바이오. 끼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요즘 아까도 이제 그 관심사 있는 종목들 보면은 뭐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그거와 연동돼 가지고 HLB 제약 같은 그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밑도 봐서는 끝도 없지 않아요? 원래 바이오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뭐 차주까지 다음 주까지는 이런 현상 적어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주목하실 만한 종목으로만 좀 뭐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큐라클이라는 종목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신규 상장한. 네네. 네, 요 종목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몇 번 공약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센스 같은 네. 종목들 실적 굉장히 잘 나와서 또 한 방이 빵빵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이제 네, 앞서 잠깐 패치 얘기가 다뤘습니다.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라파스라는 종목도 관심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어제 이제 뭐 종근당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티움바이오나 앞타바이오 같이 전통적인 그런 파이프라인 강조되는 그런 종목들 좀 뭐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압축은? 라파스 좀 예, 다니는 말로? 네네. 오케이. 그렇겠습니다. 자, 시장 이제 개장 후에 다시 봅니다.